정수는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며느리 지은의 첫 명절 모습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주방의 작은 실수 하나에도 자신이 괜히 얼굴을 굳게 만들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마음속 불편함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지은이 살갑게 웃어도 그 미소가 어쩐지 서툴고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저 집안이 우리한테 누가 되면 어떡하지? 정순의 가슴 한켠에 자리 잡은 걱정은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잘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눈에는 부족한 점만 먼저 들어왔습니다. 가끔 친정 이야기가 나오면 지은은 얼른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그 모습이 정순의 의심을 더 키웠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정순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만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동네 김씨 아주머니가 다가와 은근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며느리 친정은 뭐 하는 집이랄까? 정수는 입술만 달싹이며 애매하게 웃어넘겼습니다. 모른다고 하기엔 자존심이 상하고 그렇다고 솔직히 말하자니 체면이 구겨질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수는 괜스레 마음이 속상해졌습니다. 지은은 시댁에 불편함을 주지 않으려 늘 바삐 움직였습니다. 식탁 위에 반찬이 조금만 어수선해도 다시 정리했고 늦은 밤까지 인터넷으로 요리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그런 노력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잘하려고 애쓰는 게 보여서 더 미안하네요. 민수의 말에도 정수는 쉽게 마음을 풀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부족해서 속상하시죠? 지은은 애써 담담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 말에 정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울컥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눌러 담으며 정수는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가슴속 불편한 감정은 더 크게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집안에 대한 걱정,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불안, 그리고 말하지 못한 미안함이 한꺼번에 뒤섞여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천천히 한숨을 내쉬던 정수는 어쩌면 이 모든 감정이 말하지 못한 인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 순간에도 지은은 부엌불을 끄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은 더 잘할게요, 어머니. 정수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차마 입 밖에 꺼내지 못한 말을 삼켰습니다. 고마워. 그리고 미안하구나. 그러나 그 말은 마음속에서만 맴돌 뿐이었습니다. 정수는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할까? 그리고 그 답을 찾지 못한 채 또 하나의 긴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새벽 공기가 아직 차가운 시간에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정순보다 먼저 부엌불을 켜고 칼을 잡는 손에 긴장과 설렘이 함께 담겼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끝은 여전히 서툴렀고 도마 위 양파는 자꾸 굴러갔습니다. 그럼에도 지은은 포기하지 않고 손등으로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그 눈물이 양파 때문인지 속상함 때문인지 지은 본인도 잘 모르겠다는 듯 했어요. 정수는 방에서 며느리의 부산스러운 움직임을 들으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어제부터 뭔가 더 열심히 하는 지은의 모습이 신경 쓰였습니다. 정수는 부엌으로 나서며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은은 서둘러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침은 제가 준비할게요. 어머니는 편히 쉬세요. 정수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지은은 인터넷 동영상을 따라 국간장과 소금의 비율을 고민했습니다. 레시피 화면에 얼굴을 바짝 들이밀며 이 정도면 괜찮겠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시선이 느껴지는 순간 손이 더 떨리고 마음이 더 조급해졌습니다. 점심 무렵 정수는 시장에 장을 보러 나섰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지은 이야기로 슬쩍 간을 보듯 말을 걸어왔습니다. 며느리가 참 조용하더라. 속은 알 수 있을까? 정수는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들이 마음속에 작은 의심의 돌멩이처럼 하나씩 떨어지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오자 지은은 창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손목에 남은 조그마한 붕대가 눈에 띄었습니다. 다쳤니? 정순의 질문에 지은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서툴러서 그렇죠. 정수는 그 말이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지은의 친정 부모는 딸이 시댁에 누가 될까봐 연락도 조심했습니다. 가끔 걸려오는 전화는 짧게 안부만 확인했습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몸 상하지 않게 해라.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지은은 부모를 안심시키기 위해 나 잘 지내요. 걱정 마세요. 큰 목소리로 말했지만 전화기가 내려간 뒤에는 말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민수는 아내가 지친 표정으로 잠드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많이 힘들지? 그의 낮은 목소리에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가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은의 그 한마디에 민수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정수는 거실에서 며느리의 발걸음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애쓰는 이유가 정말 시댁에 잘 보이기 위한 것뿐일까 싶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머릿속을 스치는 불편한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괜히 마음을 주면 나중에 더 실망하는 법이야. 밤이 깊어가며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지은의 마음과 정순의 마음은 서로 가까워지려고 하는 듯 보이면서도 보이지 않는 벽이 자꾸만 둘을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그 벽은 노력만으로 쉽게 허물어지지 않을 만큼 오랜 시간 굳어진 것이었죠. 그러나 아무도 모른 채 그 벽 너머에서 조금씩 자라나는 진심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더 잘할 수 있어. 지은은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속삭였습니다. 정수는 방 안에서 며느리의 낮은 목소리를 들으며 왜인지 모르게 마음이 조금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기엔 아직은 부끄러운 밤이었습니다. 지은은 어느 날 아침 친정 어머니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굳어졌습니다. 정순과 민수가 없는 틈을 봐 조용히 베란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지은의 목소리는 최대한 밝게 들리려 애썼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차마 말이 떨어지지 않는 듯 숨을 길게 골랐습니다. 지은은 곧 들려온 소식에 핸드폰을 꼭 쥔 채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친정집이 포함된 골목 전체가 철거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에 지은의 입술이 하얗게 바짝 말라갔습니다. 정수는 며느리가 통화를 끝내고도 한참 멍하니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인지 묻기보다는 괜히 눈길을 피했습니다. 괜히 말 걸었다가 또 마음 쓰겠지. 정수는 생각을 접어두고 집안일을 이어갔습니다. 지은은 큰 충격을 감춘 채 서둘러 감정을 추스르려 했습니다. 그러나 손끝까지 전해지는 떨림이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지은은 친정집에 다녀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수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속으론 궁금함이 일렁였습니다. 지은은 오래된 골목을 따라 조심스럽게 걸어가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철거 안내문이 붙은 벽, 먼지가 가득한 공사 차량, 익숙한 풍경은 어느새 사라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의 부모는 담담한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딸을 보는 눈은 금세 촉촉해졌습니다. 괜찮아요. 다 잘 될 거예요. 지은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부모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서는 순간 눈물 한 줄기가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 눈물은 터진 것에 불과했습니다. 지은은 골목 어귀에서 잠시 멈춰서서 철거 안내문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부모의 터전, 기억, 뿌리를 흔드는 거대한 힘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밤늦게 들어온 아내의 눈이 붉어진 것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괜찮아? 조심스런 물음에 지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응, 그냥 친정이 좀 정신없어서. 지은은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민수는 그녀의 숨겨진 불안을 느꼈습니다. 정수는 며느리의 말투와 표정이 달라진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러나 입술을 달싹이며 겨우 내뱉은 말은 몸 조심히 다녀와라.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고 싶었던 말, 힘든 일 있다면 말해도 되는데 그 말은 끝까지 목구멍을 맴돌 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모두가 잠든 뒤 지은은 불 꺼진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철거 지역을 적어둔 문서, 대출 상담 사이트, 부모님을 위한 월세 방 정보까지 노트북 화면에 무겁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어떻게든 지켜드려야 하는데.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냉혹했습니다. 그녀의 책임감과 사랑만으로 막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밤 지은의 마음은 작은 파도처럼 흔들리다가 결국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곧 가족 모두의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요즘 들어 지은의 행동이 전과 다르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생각에 잠겨 멍하니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밖에 다녀오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지은은 이유를 말하지 않거나 얼버무리고 지나갔습니다. 정수는 며느리의 속마음을 알 수 없다는 생각에 답답해졌습니다. 대체 저 아이 머릿속에 뭐가 있는 걸까? 정수는 설거지를 하며 은근슬쩍 지은을 흘깃 바라보았습니다. 지은의 미소는 여전했지만 그 속에 불안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그 불안이 자신에게 향한 것이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을 들키기 싫어 더욱 까칠하게 굴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민수가 늦게 귀가하는 날이 늘었습니다. 두 사람은 요즘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정수는 알 수 없었습니다. 또래 친구들은 며느리와 함께 여행도 다니고 쇼핑도 한다고 자랑했는데 정순에게는 그런 이야기들이 모두 남의 세상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스스로를 더 작고 외롭게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어디 가면 뭘 하는지 조금이라도 얘기를 해줘야 할 거 아니니. 정수는 민수에게 불쑥 물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머뭇거리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지은이 요즘 친정 쪽에 일이 좀 있어서. 그 말에 정순의 마음이 다시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친정. 그 단어가 들리는 순간 정순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에게 다 말하지 않는 이유가 친정 때문이라는 생각이 며칠째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 일이 먼저 아닌가. 서운함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다음 날 정수는 우연히 지은의 작은 메모장을 보게 됐습니다. 대출 상담 번호, 반값, 공사 단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수는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설마 시댁에 손 벌릴 생각을 하는 건 아니겠지? 의심은 그 순간 더 큰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며칠 후 지은이 외출 준비를 하는 모습이 정순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은은 휴대폰을 꼭 쥔 채
긴장한 표정을 감추려 했습니다. 정수는 오랫동안 망설이던 말을 꺼냈습니다. 어디 가니? 요즘 바쁘더라. 지은은 잠시 눈을 피하더니 그냥 볼 일이 있어서요. 짧은 대답만 남기고 서둘러 집을 나갔습니다. 정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어. 지은의 신발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지기 전에 정수는 외투와 가방을 들고 조용히 따라 나섰습니다. 바람이 부는 길목을 지나며 정수는 자신이 무엇을 하려는지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숨기는 무언가를 꼭 알아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만 이 불편한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순의 발걸음은 점점 빨라졌습니다. 지은을 따라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커져가는 불안이 더 이상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날의 선택이 모든 오해와 진실이 뒤바뀌는 시작이 될 거라는 사실을 정수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정수는 멀찍이 서 지은을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한참을 걸어 낡은 골목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곳은 정순이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동네였습니다. 허름한 간판, 곳곳에 붙은 재개발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수는 낯선 풍경을 보며 이곳이 어디인지 금세 눈치를 챘습니다. 지은은 골목 끝에 있는 오래된 집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낡은 문을 열자 지은의 친정 부모가 놀란 표정으로 딸을 반겼습니다. 정수는 얼른 골목벽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대문 틈 사이로 부모의 주름진 손과 지은의 굳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지은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정순의 시선은 서류의 글자를 끝까지 읽을 수 없었지만 그 종이가 무거운 현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건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부모는 담담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가리키며 무언가를 설명했습니다. 정수는 그 순간 처음으로 며느리가 시댁이 아닌 친정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불안과 초조함이 나쁜 목적이 아니라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는 걸요. 지은이 집 안으로 들어가자 정수는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담벼락에 기대어 숨을 고르며 멍하게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알 수 없는 먹구름으로 무거웠습니다. 내가 잘못 본 걸까? 속으로 삼킨 그 한마디는 마음속 어두운 방에 켜진 희미한 불빛 같았습니다. 지은은 잠시 후 부모와 함께 골목길을 걸어 나왔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딸의 손을 꼭 잡은 부모의 손등은 거칠고 마른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그 손에 지은의 손이 포개지는 순간 정수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시큰거렸습니다. 세 사람은 골목 어귀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지은은 부모가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끝까지 바라보다 터덜터덜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정수는 그 뒷모습을 따라 몇 걸음 움직이다가 멈췄습니다. 차마 다가가 말을 걸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무 단단히 오해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정수는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품었던 불편함이 지은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였을지 이제야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고백하기엔 너무 많은 감정이 아직 뒤엉켜 있었습니다. 정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돌아오는 길 정순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무엇인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가족 모두의 운명을 바꾸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정수는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한동안 멍하니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지은이 부모와 함께 걷던 뒷모습이 자꾸만 눈에 밟혔습니다. 내가 본 게 전부였을까? 그 생각이 가슴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지은의 친정집, 부모의 주름진 손, 혼자 모든 걸 감당하려는 며느리의 표정까지 무심하게 넘겼던 장면들이 모여 어느새 그녀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온 정수는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손이 조금 떨리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꼈습니다. 그 떨림이 노쇠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동안 며느리를 의심했던 마음이 서서히 죄책감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늦은 밤에 귀가했습니다. 어머니, 아직 안 주무셨어요? 정수는 대답 대신 소파에 앉으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표정이 예전과 다르다는 걸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지은이 친정집 철거되는 거 알고 있었니? 정순의 조용한 질문에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수는 그동안 숨겨왔던 사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지은이 친정을 지키려 몇 달 동안 아르바이트까지 했다는 이야기, 대출을 문의하고 방을 알아보며 몸과 마음이 지쳐갔다는 이야기, 부모님께는 차마 말도 못하고 혼자 버텨왔다는 이야기. 말을 듣는 내내 정순의 눈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더 힘들게 했구나. 정수는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그 주먹 속에는 후회와 분노, 그리고 결심까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야. 정수는 천천히 아들의 두 손을 감쌌습니다. 지은이 부모님 우리 가족이잖아. 그 한마디에 민수는 멍하니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수는 잠든 지은의 방문 앞에서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 지은은 아직도 무언가를 확인하듯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정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저 아이를 지켜줄 차례야.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일찍 일어나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차려입은 외투가 어쩐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단단했습니다. 정수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주변 시선이 느껴졌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중개인은 정순을 보며 어떤 도움을 드릴지 물었습니다. 정수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집 좀 알아봐 주세요. 우리 며느리 친정 부모님이 편히 사실 수 있는 곳으로요. 정순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만큼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을 것입니다. 지은이 혼자 견뎌왔던 무게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 결심이 곧 모든 관계를 바꿔놓을 가장 큰 행동의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정수는 조용히 모두를 불렀습니다. 지은은 이유도 모른 채 어머니 손짓을 따라 나섰습니다. 민수는 긴장한 표정으로 옆을 지켰습니다. 지은의 친정 부모도 갑작스러운 연락에 걱정스레 자리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재개발 공사 소리로 시끄러운 골목이었습니다. 지은은 주변을 둘러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수는 한 손에 쥔 봉투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철거 안내문이 서늘하게 마음을 스쳤습니다. 정수는 지은 부모 앞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서류 모서리가 손끝을 스치며 떨림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지은은 불길한 마음에 숨을 멈추고 정순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수는 봉투를 건네기 전에 잠시 두 눈을 감았습니다. 이 말이 쉽지 않다는 걸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아니면 영영 말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이건 정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목을 한번 가다듬었습니다. 앞으로 부모님이 편하게 사실 집이에요. 그 말에 지은은 눈을 크게 뜬 채 정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은 부모 또한 장난처럼 들리는 말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서로를 보았습니다. 정수는 봉투를 두 손으로 건넸습니다. 지은의 손이 떨리며 봉투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새 주소와 계약서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지은은 종이를 넘기지도 못한 채 눈물만 차올랐습니다. 민수는 옆에서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지은의 목소리는 금세 떨렸습니다. 어머니 왜 이런 걸? 정수는 말없이 며느리의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은의 부모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먼지 자욱한 길바닥으로 또르르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감사와 미안함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큰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벅찬 일인지 그 순간 처음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지은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어깨에 조심스레 손을 올렸습니다. 지은은 그 손길에 더 크게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들키지 않으려 숨겨왔던 마음이 이제는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힘들었죠. 정순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지은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데에는 이 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민수는 멀찍이 서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두 사람이 드디어 같은 마음으로 서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가도 조용히 젖어갔습니다. 공사 소리도 차가운 바람도 이 순간을 흔들 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쌓였던 벽은 눈물 한 방울, 손길 하나에 와르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떨리는 마음으로 정순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짜 마음을 담아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정순의 마음 깊은 곳까지 따뜻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누구도 잊지 못할 새로운 관계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새 집 앞에 서 있는 지은의 친정, 부모는 이곳이 정말 자신들의 터전이 맞는지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담한 현관문, 새로 칠한 외벽, 햇빛이 곱게 스며드는 창문까지 낡고 좁았던 예전의 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분은 망설이듯 문 앞에서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표정에는 신세를 진다는 미안함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동시에 묻어났습니다. 정수는 부모 곁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이 집은 앞으로 편하게 사실 곳이에요. 지은 부모는 손사래를 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런 큰 도움을. 그 말은 미처 끝나지 못했습니다. 정수는 지은 부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끝에서 지난 세월의 무게가 전해졌습니다. 부모가 자식 위해 고생하는 건 당연하다고들 하죠. 정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부모님도 그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지은은 뒤에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깨져버릴 것 같은 감정이 가슴 안에서 요동쳤습니다. 그동안 친정 이야기를 숨겨온 것, 부모님을 더 웃게 하지 못한 것, 어머니에게 솔직히 말하지 못한 것, 모든 미안함이 숟가락처럼 가볍지 않다는 걸 지은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지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손길에는 아내를 향한 믿음과 감사가 담겨 있었고 그 따뜻함이 지은을 버티게 해주었습니다. 정수는 집 안으로 부모님을 안내했습니다. 새로 들여놓은 가구와 깔끔한 주방이
부모님 눈에 차례로 들어왔습니다. 지은 어머니는 주방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국을 끓일 수 있을까? 작은 속삭임이었지만 지은은 그 말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의 아버지는 벽을 손바닥으로 천천히 쓸어보았습니다. 새집 냄새가 이리 좋은 줄 몰랐네요. 그 말에 정수는 조심스레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잠시 후 모두가 작은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정순이 준비해온 떡을 꺼내놓자 지은의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툰 감사 인사 대신 떡 하나를 조심스레 정순 앞으로 밀었습니다. 정순은 말없이 그 떡을 집어들었습니다. 찰기가 있는 떡이 손끝에 붙었습니다. 그 감촉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살아요. 정순이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지은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동안 간절히 바라왔던 말이었지만 한 번도 기대하지 않았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날 그 자리에서 두 집안은 진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공사 소리로 시끄러운 밖과 달리 집안은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숨결이 잔잔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부모와 정순을 번갈아 보며 조용히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지킬 차례예요. 정수는 며느리의 눈빛을 보며 살며시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오래된 벽이 사라지고 서로를 향한 길이 열렸다는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빛이 더 환하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집 위로 따뜻한 가족의 계절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